대파는 뿌리부터 잎, 줄기까지 버릴 것 하나 없이 활용도가 높은 식재료입니다. 우리나라 음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향신 채소 중 하나로 면역력 강화와 체내 콜레스테롤 조절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대파도 특정 음식과 같이 섭취하였을 때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생활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비밀상자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인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파는 버릴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파의 흰 부분은 다망색 채소이고 녹색 잎은 녹황색 채소로 영양 성분이 다릅니다. 대파의 잎 부분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노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또한 칼슘이 풍부하여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대파의 흰 줄기인 연백부에는 비타민C의 함량이 높습니다. 비타민C의 함량이 얼마나 높은지 알고 계시나요? 사과보다 무려 5배 많은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대파의 이 놀라운 성분들이 다양한 건강 효과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몸에 좋은 대파도 올바른 방법으로 먹어야 몸에 좋은 역할을 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대파의 건강 효능에 대해 들어봤지만 대파의 부작용에 대해선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 섭취했을 때의 부작용을 모르고 먹다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파를 먹었을 때가 문제가 될까요? 대파와 궁합이 안 좋은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역입니다. 미역은 차가운 성질을 지닌 대표적인 식품으로 대파와의 궁합이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파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역과 대파를 함께 섭취하게 되면 이 둘의 상반된 성질이 서로 충돌하면서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의 경우 이러한 조합은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으며 미역에 함유된 칼슘과 대파의 알리신이 결합하여 체내 흡수율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파와 미역을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의 이점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꿀입니다. 대파와 꿀은 한의학적으로 궁합이 맞지 않는 조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파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지만 꿀은 몸을 차갑게 하는 성질이 있어 이 두 식품이 만나면 체내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기가 예민한 사람의 경우 대파의 매운맛과 꿀의 단맛이 서로 충돌하여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파와 꿀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두 식품의 성질이 상충하여 영양 흡수가 방해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추입니다. 대파와 대추의 조합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추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대파와의 궁합이 맞지 않아 소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파의 강한 매운맛이 대추의 단맛과 상충하여 소화기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는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추의 높은 당분이 대파와 함께 섭취될 경우 혈당 수치를 급격히 올릴 수 있어 당뇨병 환자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파와 잘 어울리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돼지고기입니다. 대파와 돼지고기는 아주 잘 어울리는 궁합입니다. 돼지고기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식품으로 대파의 알리신 성분이 돼지고기의 풍미를 한층 더 살려줍니다. 또한 대파는 돼지고기의 소화를 돕고 돼지고기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 대파를 함께 곁들이면 기름진 맛을 중화시키면서도 소화를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파를 얇게 썰어 돼지고기와 함께 볶아내거나 대파를 곁들인 돼지고기국을 만들어 먹으면 돼지고기의 풍미를 살리면서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된장입니다. 된장은 발효식품으로 대파와 함께 섭취할 때 훌륭한 조화를 이룹니다. 대파와 된장을 함께 사용하면 대파의 매운맛이 된장의 구수한 맛과 어우러져 독특한 맛을 내며 동시에 건강에도 이로운 효과를 줍니다. 된장은 장 건강을 돕고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유익한 성분들이 대파와 함께 작용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된장찌개에 대파를 넣어 먹으면 된장의 맛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며 소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로 상추입니다. 대파와 상추는 함께 섭취할 때 맛과 건강 효과 모두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합입니다. 대파는 소화를 돕는 성질이 강하며 상추의 신선한 식감과 잘 어울립니다.
상추와 대파를 함께 먹으면 대파의 알싸한 맛이 상추의 부드러움을 보완해줍니다. 특히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상추에 대파를 곁들여 먹으면 고기의 느끼한 맛을 상쇄하면서 소화를 도와줍니다. 상추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대파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생강입니다. 대파와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진 식품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탁월한 조합입니다. 생강의 매운맛과 대파의 매운맛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소화를 촉진합니다. 특히 감기 예방을 위해 대파와 생강을 함께 넣어 차를 끓이거나 찜 요리에 활용하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생강은 대파의 매운맛을 완화시켜주며 동시에 대파의 독특한 풍미를 더해줍니다. 오늘 저녁은 삼겹살에 대파를 구워 먹는 것은 어떠신가요? 대파 자체만으로 다양한 건강 효능을 제공합니다. 첫째, 노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대파에는 알리신과 비타민C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알리신은 세포의 손상을 막고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며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로 인해 대파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로 인한 세포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대파는 관절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대파에 포함된 칼슘과 비타민 K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관절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대파에 포함된 피톨린 성분은 관절염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이 성분은 관절의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대파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대파에 포함된 알리신은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여 감기와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대파를 섭취하면 감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되며 대파의 비타민C는 면역세포를 활성화하여 몸의 방어체계를 강화합니다. 넷째,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대파는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대파에 포함된 알리신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로 인해 고혈압 예방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대파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몸 전체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불면증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대파는 신경을 안정시키고 불면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파에 포함된 성분들이 신경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긴장을 풀어줍니다. 특히 따뜻한 대파차를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하여 숙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내장지방 제거에 도움을 줍니다. 대파는 내장지방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대파에 포함된 알리신은 지방 분해를 촉진하며 대파의 식이섬유는 소화를 도와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체내 지방을 줄이고 특히 내장 지방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대파는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대파에 포함된 알리신과 항산화 성분들은 뇌 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파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대파를 구매할 때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대파를 고를 때는 잎과 줄기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선한 대파는 잎이 푸르고 줄기가 단단하며 탄력이 있습니다. 줄기 부분이 지나치게 말라있거나 잎이 누렇게 변색된 대파는 피해야 합니다. 또한 대파의 잎과 줄기가 잘린 부분이 깨끗하고 습기가 적으며 잔뿌리가 많이 붙어있는 것이 좋은 대파입니다. 손으로 눌렀을 때 탄력이 있고 잔뿌리가 살아있는 대파는 신선도가 높아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대파를 잘 골랐다면 보관하는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파는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파를 보관할 때는 먼저 잎을 잘라내고 흙을 제거한 뒤 깨끗한 키친타월이나 종이타월로 싸서 비닐팩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비닐팩의 공기를 최대한 빼내어 밀봉하면 대파의 속이 유지되면서도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냉장 보관 외에도 대파를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파를 손질하여 냉동 보관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대파를 깨끗하게 씻은 후 물기를 제거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크기로 잘라 지퍼백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하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냉동 보관한 대파는 조리 시 바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대파를 말려서 보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파를 잘게 썰어 건조기에 말리거나 햇볕에 자연 건조시켜 보관하면 필요할 때마다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조 대파는 국물 요리나 볶음 요리에 활용하면 풍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건강 효능을 제공하는 대파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올바른 섭취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파는 강한 맛과 효능이 있어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섭취는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하루 권장량인 50에서 100g을 지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파를 생으로 섭취할 때는 깨끗이 세척한 후 잘게 썰어 샐러드나 무침 요리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파를 익히면 소화가 더 용이하고 일부 영양소의 흡수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파의 녹색잎 부분은 익혀서 먹으면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됩니다. 국이나 찌개, 볶음 요리에 대파를 넣어 조리하면 대파의 향과 맛이 음식에 스며들어 풍미를 더해줍니다. 하지만 대파도 섭취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대파는 위장을 자극할 수 있는 성분이 있어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사람은 대파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생으로 섭취할 경우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조리해서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대파의 강한 매운맛은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루에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파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나 체질적으로 열이 많은 사람은 대파를 많이 섭취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파에는 퓨린이 다소 포함되어 있어 통풍 환자는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퓨린이 체내에서 요산으로 변해 통풍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풍이 있는 사람은 대파 섭취량을 조절하고 필요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건강한 생활을 위해 몸에 좋은 대파의 효능과 섭취 방법, 대파와 궁합이 좋은 것과 안 좋은 음식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파와 궁합이 좋은 것은 돼지고기, 된장, 상추, 생강이고 궁합이 안 좋은 것은 미역, 꿀, 대추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대파를 통해 건강하고 맛있는 식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나요?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지인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과 의견은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알찬 건강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